이번 시간에는 전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원리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다가 스위치를 닫으면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스위치를 닫는다는 것은 끊어진 전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전지가 없이 스위치를 닫는다면 전류가 흐를까요? 스위치를 닫는다고 해도 전지가 없이는 전류는 흐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건 바로 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지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흐르는 건 전자인데 전류는 양전하의 흐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양전하인 원자 핵은 멈춰 있기 때문에 전자가 왼쪽으로 흐르는 빠르기만큼 딱 그만큼 원자 핵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지난 시간 전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나 전자를 흐르게 하는 능력 모두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요.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인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두 글자로 하면 바로 전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글은 전압이지만 전압을 영어로 하면 볼티지라고 하는데 약자는 앞자에 V자를 씁니다. 앞으로 전압을 쓸 때 V자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도 V자로 쓰고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습니다. 최초의 전지를 만든 사람인 볼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정해졌습니다. 전지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즉 전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지가 가지는 전압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지 속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지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음극 쪽에 아연 금속이 들어있고 양극에는 탄소 막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연 금속은 계속 이온화를 해서 전자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극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탄소 막대는 양극으로 들어오는 전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양극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면적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 상태가 어떻게 전자를 흐르게 할 수 있는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통에 들어있는 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종류가 같은 두 개의 통에 물의 높이를 다르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밸브를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겠죠. 물의 높이 차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물을 흐르게 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이 능력을 두 글자로 하면 바로 수압이라고 합니다. 물의 높이를 한자로 쓰면 물수의 높이 위, 위치 위자를 써서 수위라고 하는데 물의 높이 차니까 수위차가 되겠죠. 결론은 수위차에 의해서 수압이 생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지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연 금속에서 생기는 전자, 즉 마이너스 전하만 통에 담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음극은 전자가 많은데 양극은 계속 전자를 없애다 보니 전자가 적겠죠. 그래서 전하의 높이 차, 위치 차이가 생기죠. 전하의 높이 차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즉 전압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하의 높이를 전위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전하의 높이를 전위라고 하고 전하의 높이 차를 전위차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압은 전위가 높은 곳과 낮은 곳 두 곳이 있어야 그 전위 차에 의해서 전압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 안에는 전자가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밸브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분명 이 전지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벽이 꽉 막혀서 전자가 바로 이동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 바로 도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도선을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전위차로 인해서 전압이 생겼고, 이 전압으로 인해서 도선을 타고 전류가 이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로 모형에 비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지 방향을 좀 틀어보았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을 해서 같아져 버리면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겠죠. 물을 계속 흐르게 하려면 이 높이차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일단 이쪽에 물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뭘까요? 바로 펌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류가 계속 흐르려면 전자를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겠죠. 누가 전자를 공급할까요? 바로 전지입니다. 전지 속에 있는 아연 금속이 이온화를 계속해서 전자를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지가 펌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은 전류에 해당이 되고 물레방아는 전구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전기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자가 많은 쪽은 도선 내의 전자와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전자가 더 쉽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전지 속의 플러스 전하와 들어오는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더 쉽게 전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두면 옴의 법칙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전지는 펌프 작용으로 전자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을 만들어서 전위차를 형성을 하고, 이로 인해 생긴 전압과 전기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